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부츠 남택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셨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같은 곳이 아플까? 검진받으면 이상이 없다는데 어깨는 맨날 뻐근하고 소화는 잘 안 되고 잠은 깊게 못 자고 병원에서 검진했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파요. 거의 다 사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분들의 사주를 받으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같은 오행의 불균형을 가진 분들이 비슷한 몸의 신호들을 호소한다는 거죠. 오늘은 명리학이 주는 오행의 지혜로 우리 몸이 매일 보내는 신호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강정보가 아니라요, 내 사주에 뭐가 모자라거나 뭐가 과다하면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걸 알면은 나는 그 문제가 원래 계속 생기는 겁니다. 언제? 운이 나쁠 때마다. 이제 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면 나무를 떠올리시죠? 봄에 새싹이 돋듯이 목은 성장, 발전,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과 담이 목의 역할을 하는데, 간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참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요, 간에 열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압력솥 안에 증기가 배출구를 찾듯이 말이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날까 하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목이 강한 분들은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특히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다, 컴퓨터를 조금만 봐도 눈이 뻑뻑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목이 강하신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목이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약간 당 떨어진 느낌이랄까?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차가워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하는 분들, 목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목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부추, 시금치, 미나리 같은 푸른 채소, 간을 깨끗하게 해준다, 초록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일단 근육을 움직여줘야 돼요. 목은 근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활성화는 목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밝은 느낌의 푸른 계열 옷이나 목 계열의 옷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는 여름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열정, 활력을 상징하죠. 몸에는 심장과 소장이 화의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활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신은 수인데요, 화가 너무 세지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에 뜨거운 열기가 난다, 이런 느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화가 지나치게 강한 분들은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장에 불이 켜진 것처럼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합니다. 내가 지금 또는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너무 몰입해서 심장이 막 뛰고 뉴스를 보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바로 이런 분들이 화가 불균형한 분들입니다. 반대로 화가 부족한 분들은 늘 피곤합니다. 뭘 해도 활력이 없고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어렵습니다.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표현이 되게 어색한 거죠. 화의 균형을 맞추려면 수수, 토마토, 붉은 파프리카, 구이자차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발산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나 나의 기분을 명상으로 좀 가라앉히거나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토의 이야기입니다. 토는 대지와 같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자 균형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위장과 비장이 토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토를 중심을 잡는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토가 지나친 분들은 소화불량, 먹으면 체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속이 더부룩하죠. 그리고 체중이 빨리 늘고요, 부종이 잘 생깁니다. 특히 저녁에 하체가 퉁퉁 붓는다, 토기운의 과도입니다. 반대로 토가 부족한 분들은 위장장애로 고생을 합니다. 만성 소화불량에 영수성 식도염이라던가 위장약의 상비약인 것처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화 문제로 인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죠. 아무리 쉬어도 뭔가 피곤하고 중심을 잡기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아침에 꼭 배가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속이 뒤틀린다거나, 이게 바로 토가 문제 있는 신호입니다. 토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려면 단호박죽, 찹쌀죽, 누룽지차가 좋습니다. 너무 달고 찬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한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네 번째는 금의 이야기입니다. 금은 가을에 수렴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몸의 채는 폐와 대장, 그리고 코, 피부를 관장하고요,
호흡과 배설, 그리고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합니다. 금이 강한 분들은 성격이 엄격하고 통제욕이 강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폐에 열이 자주 올라가서 목이 칼칼합니다. 감기도 아닌데 자꾸 헛기침을 하시는 분들, 금 기운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 기운이 약한 분들 알러지, 그리고 비염, 환절기가 되면 콧물이나 재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트러블과 토의 문제와 금의 문제가 겹치면서 변비로 고생하게 됩니다. 몸의 배출에 독소 관리가 덜 되는 거죠. 내가 날씨만 바뀌면 코가 막히고 새로운 환경 가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금 기운이 약하다고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음식을 계절마다 먹는 게 기술입니다. 금의 기운을 돕는 음식으로 배, 무, 도라지, 생강청, 생강차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때 생강차 달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폐 문제에서는 생강차가 짱입니다. 저도 생강차 박스로 넣고 먹습니다. 그리고 흰색이나 회색 계열의 옷들도 금의 기운을 올려주는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이야기입니다. 수는 겨울의 고요한 에너지입니다. 휴식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몸에 사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뼈와 귀를 권장하는데 생명의 근본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가 너무 강한 분들의 특징은요, 우울 혹은 비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차칫하면 세상과 단절해서 살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수가 약한 분들의 특징,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문제로 인해서 소변,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 따라옵니다. 밤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귀에서 삐 하는 소리 있죠? 이게 다 수의 문제입니다. 수의 기운을 보충하려면 검은 콩, 미역, 해산물, 블루베리, 흑임자, 이런 검은 색깔 시리즈 애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반신욕과 족욕으로 하체 순환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9시, 10시 되면 빨리 주무시는 40대 후반 50대, 60대 분들 있죠? 그게 바로 잘하시는 겁니다. 신장 방광이 밤에 쉬어야 돼요. 이러면 충분한 수면이 수의 회복에 가장 중요하죠. 지금까지 오행별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나의 어떤 특정 모습이 있죠. 대부분 보면 내가 원국에 수가 있더라도 깨지거나 내가 정화인데 수의 문제들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충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 가면요,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사주에서 그런 구간이 끝나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주 문제와 운이 충돌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1번, 운이 정말 그렇게 많이 연타 맞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인데 화한테 정말 계속 얻어맞았다. 이런 게 누적됐을 때. 두 번째로는 섭생. 유독 화해 음식을 먹다가 화에 운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나빠진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목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은 정말로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화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심장이나 순환기계통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게 알고 보면 동양의학의 한의학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행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의 문제예요. 제가 사주에서 오행을 가지고 균형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건강만 이런 걸로 봅니다. 일간이라는 나를 나타내는 글자와 다른 글자들 간의 관계를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목이면 목이 도와주는 수는 적당한지, 목을 억제하는 금이 혹시라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목이 상생하는 화는 원활한지 함께 보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훨씬 더 세밀하게 정확도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망 문제나 특정 건강 병 문제가 있을 때는 저도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심층적인 사주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목화토금수 오행의 문제 중에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먹을 것들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시면서 몸의 밸런싱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